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금 중국은 특히 베이징은 3월 초에 열릴 양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양회라고 하면 정치협상회의, 정협,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이 두 가지 큰 회의를 일컫는 말이죠. 베이징에서 치러질 이 양회를 위해서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단위로서의 양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회는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 이 두 가지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에 해당되는, 즉 국회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전인대의 역할이 사뭇 중요하죠. 전인대는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또는 건의를 내고 그리고 새로운 입법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입법 내용은 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입법을 할 때에는 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입법 예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내용이 사뭇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입니다. 이번에 이 병역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래 링크에 이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붙여 놓을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골자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무병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민해방군은 지원병 제도였죠. 모병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병역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남녀가 의무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병역에 남녀 차별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좀 빼고 한 절반인 남자들만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아도 이렇게 의무병 제도를 동원하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되는 셈이죠. 소위 천만 양병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원병으로 들어와 있는 이른바 직업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약 200만 명이 있으니까 양쪽을 합치면 1200만 명 규모의 군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나라의 국민 총인구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1200만 규모의 군대라는 것은 중국 외에는 세상 어느 나라도 조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급여를 무려 40%나 인상을 한 일이 있었죠. 당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역법의 수정안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높아진 급여를 의무병들한테까지 다 줄 거라고는 생각이 좀 되지 않고, 아무래도 의무병들은 기존의 급여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직업군인에 해당이 되는 지원병들에 대한 대우를 대폭 개선해 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먼저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급여를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500만 1000만 명이라는 규모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병역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일거에 갑자기 500만 명이라는 병력을 보충할 것 같지는 않죠. 아마 시행 첫 해에는 50만 명, 100만 명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이상의 군대 규모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의 군사계획에 따라서 500만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상당히 조건이 우량한 사람들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중국에서는 한 해에 800만 명 정도의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콰이디 샤오거라고 불리우는 이 퀵 서비스 쪽의 일을 하거나 공장 생산 라인에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대학 졸업생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목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 입대를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인민해방군에 지원 입대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집안 내력이 전부 인민해방군이고
해방군 내에 소위 관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지원병들은 소위 깡촌, 산골, 아주 빈곤한 농촌에서 살다가 이 지긋지긋한 시골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이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의 학력이라든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라고 듣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왜 의무병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답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소리내어 입 밖에 내기에는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거니와 또 우리가 원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자문자답도 한번 해봅니다.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대규모로 인력을 동원해서 소위 인해 전술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지 않는가.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하이테크가 그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국가가 감히 중국을 공격해 들어가고 하겠습니까마는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주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비에 전념하고 있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무력이 5배에서 7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처럼 이렇게 섬인 경우에는 더 많은 규모의 무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무력이라는 게 꼭 병력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 명 정도의 규모인데요. 타이완의 현역이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고 하면 타이완은 국가 총동원 태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비군을 가동할 것입니다. 이 예비역까지 합치면 적어도 40~50만은 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배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죠. 그리고 대규모의 군수 지원 체계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본토의 방위태세는 완전히 공백에 가깝게 비게 되겠죠. 만일 이때 대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도 같은 인접 국가에서 공격해 온다거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후방에서 공격해 온다거나 하면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인민해방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시나리오입니다. 좀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국가든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한번 공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반격도 할 것입니다. 특히 본토에 있는 여러 전략 거점을 장거리 미사일이나 공군을 이용한 타격을 한다든가 우리나라의 강력한 육군 기갑부대가 동북 삼성 쪽을 공격해 간다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자국의 본토 방비 태세는 거의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하장성과 같이 핵전쟁에 대한 대비 그리고 국가 지도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위수단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겠지만 각지에 산재해 있는 주요 인프라 전략 산업 시설들 이것들은 모두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국 대륙 전체를 뒤덮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렇게 중국이 본토 수비에 대한 대책이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완에 대한 공격은 지원병들로 구성이 된 지금까지 잘 훈련된 인민해방군에게 맡기고 후방에 대한 방위는 각 성별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의무병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 미국의 주방위군의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바뀌는 이 병역법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병력이 운영이 되고 사태에 대응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은 걸리겠지만 중국이 자신들이 수립해 놓은 목표 그리고 전략에 따라 한 발 한 발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네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